반갑습니다. 수학의 정석 실력편 차윤입니다. 대망의 마지막 강의입니다. 자, 15단원까지 쉼없이 달려오느라 고생 많았고, 강의가 정석 교재 어마어마하게 많은 강의죠. 다른 어떤 강의보다 교재 한 권에 대한 분량이 많았을 것이고, 그만큼 고생했고, 그만큼 많은 도움을 받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보통 강의를 진행을 할 때 쌤이 온라인 강의를 정말 여러 군데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 이 온라인 강의를 할 때 보면은 1강은 다들 화이팅이 넘쳐요. 왜냐면 딱 시작할 때는 다 끝내버리겠어, 다 그냥 이런 느낌으로 공부를 하다가 양도 많고 워낙 여러분들 생활하는데 치이고 바쁘다 보니까 어느새 강의를 듣는 텀들이 느려지다가 잠깐 몇 주 동안 놨다가 다시 또 하다가 이렇게 울고 웃으면서 이 마지막 강의에 도달하게 됩니다. 보통은 처음 1강 시작했던 학생들이 100이라고 치면은 마지막 완강까지 도달하는 사람의 비율이 10%가 채 안 됩니다. 보통은 이제 무료 강의랑 유료 강의 조금 다른데, 이제 EBS 같은 무료 강의를 진행을 할 때는 1강은 너무너무 손쉽게 클릭을 해요. 그래서 마지막 완강까지 도달하는 비율은 10%가 훨씬 안 되고요. 유료 강의 같은 경우는 1강을 딱 시작할 때 뭔가 각오를 하고 시작을 하잖아. 그래도 역시 30%, 20%가 훨씬 안 됩니다. 마지막 강의. 근데 정석 강의는 강의 한 강의가 굉장히 길잖아. 그죠? 지금 이 강의도 몇십 강이 되고, 어떤 과목은 100강이 넘고 이러거든요. 더더욱더 마지막까지 들어온 학생 숫자가 많지 않습니다. 그 점을 참고를 하시면서 여러분들은 이 마지막 강의를 듣고 있는다는 이 자체만으로도 대한민국 상위 1%입니다. 그 점을 생각하시면서 자신감을 가지시고, 그동안 너무 고생 많았고 마지막 완강 딱 끝내고 나서 엄마한테 말해서 치킨 시켜서 드시고, 치킨 시켜서 먹을 수 있는 여유가 없는 학생들은 간단하게 편의점 가서 아이스크림이라도 하나 사 먹고 스스로 대견하게 생각하시고, 자,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17번부터 마지막 20번까지 총 4문제가 남아 있는데, 17번 문제 같은 경우는 다른 문제보다는 조금 많이 어렵지 않은데, 그 뒤에 기다리고 있는 문제들이 좀 심오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x가 1하고 마이너스 1 사이일 때 이 부등식이 항상 성립한다. a, b가 어떻게 됩니까? 근데 a, b의 범위를 구하는, 그러니까 a, b가 특정값이 아니라 범위가 되는 건데 연립부등식이죠. 이거 만족하고 요거 만족하면 되는 겁니다. 다만 요걸 만족하는 범위를 풀 수가 없어. 왜? a란 문자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갖다가 뭘로 풀까 봤더니, 그죠? 2차 부등식을 2차 함수, 다시 말하면 2차 함수 그래프를 통해서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야. 마이너스 1하고 1 사이에서 y는 x제곱 그래프를 그리시고 y는 x 플러스 a의 그래프를 그려서 문제의 조건을 만족하게, 또 y는 x제곱이랑 y는 2x 플러스 b의 그래프를 그려가지고 문제의 조건을 만족하게 그리시면 되겠습니다. 자, x축 그리시고 y축 그리시고, 다 그리지 말고 마이너스 1부터 플러스 1까지만 그리겠습니다. 그럼 요 2차 함수 어떻게 생겼습니까?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이게 y는 x의 제곱이라고 하는 그래프. 됐어요? y 값이 당연히 얼마입니까? 1인 거죠, 1. 그리고 요거 뒤에 걸 먼저 풀어보겠습니다. y는 2x 플러스 b라는 그래프를 그리는 거야. 이 y는 2x 플러스 b라는 그래프를 그리는데, 이 바깥쪽 피라 여기서만 그리는 건데, 이게 항상 요거보다 위쪽에 있어야 되는 거야, 이게. 이 의미 알겠습니까? x제곱이 2x 플러스 b보다 작거나 같다, 또는 2x 플러스 b가 x제곱보다 크거나 같다는 뜻은 y는 2x 플러스 b가 요 범위 마이너스 1하고 플러스 1 사이에서는 이 그래프보다 위쪽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2차 부등식이죠. 2차 부등식, 2차식, 1차식의 부등식인데, 이거를 2차 함수, 1차 함수로 문제를 푸는 겁니다. 근데 기울기가 2x잖아. 기울기가 2x니까 이렇게 생긴 그래프인 겁니다. 그러면 문제적으로 만족하는 것은요, 이런 식으로 되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게, 이 노란색이 y는 2x 플러스 b라고 하면은요, 이런 거죠. 2x 플러스 b가 x제곱보다는 항상 위쪽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만 되는 게 아니에요. b 값에 따라서 y 대편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다 되는 겁니다. 이 노란색은 기울기가 2인 거예요, 지금. 그랬을 때 문제의 조건을 만족하는 방법, 이렇게 생긴 요 직선보다는 더 위쪽에 있으면 되는 겁니다.
이때가 b가 얼마가 되느냐? 이 그래프가 지금 마이너스 1,2를 지날 때니까 여기는 1 이퀄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2 플러스 b가 되면서 이때는 b가 뭐가 되는 거예요? 3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점을 지나는 순간이 b가 3. 그리고 당연히 그러니까 요 값 3인 거예요. 지금 이 b가 y절편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보다 더 위쪽에 있으면 답이 되기 때문에 일단 요 뒤에 거 만족하는 b의 범위는 3 이상입니다가 답이 되겠어요. 이해되겠습니까? 알겠죠? b가 3 이상. 그 다음에 이제 a의 범위를 구하는데 요거는 이렇게 생긴 y는 x 플러스 a. 자, y는 x 플러스 a라는 요 직선이 있는데 이 직선이 x제곱보다 아래쪽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기울기가 1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겠습니까? 근데 요것만 되는 게 아니라 마찬가지야. 이것도 되는 겁니다. 지금 기울기가 1인 거. 그럼 어디까지 되느냐? 항상 이거보다 아래에 있거나 가까이 되니까 이렇게 뭐 하는 순간 접하는 순간까지 답이고요. 요거보다 아래쪽에 있으면 싹 다 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뭘 찾으면 되겠어요? 접하는 순간을 찾으시고 그때 y절편 a니까 요 값이 a인 거야 지금이. 이 접하는 순간의 y절편보다 더 아래쪽에 있으면 답이 되는 겁니다. 그럼 접하는 순간 어떻게 구합니까? 이 식은 x 플러스 a 이퀄 x제곱이라는 방정식을 풀어서 정리하면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a는 0이 되고 이 식의 판별식 뭐가 되는 거예요? b의 제곱 마이너스 4ac가 돼서 요 값이 0보다 이 값이 0이 되면은 그렇죠? 이 값이 0이 되면은 접하는 겁니다. 그럼 a가 얼마가 됩니까? 마이너스 4분의 1이 되고요. 요 마이너스 4분의 1보다 어떻게 되겠어요? a가 마이너스 4분의 1보다 작거나 같으면 최종적인 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a의 범위, b의 범위가 되겠죠. 어떻게 푼지 알겠어요? 그래서 복잡한 방정식, 부등식을 풀 때 고1 과정에서 복잡한 방정식을 풀 때 직접 안 풀려. 어떻게 푼다? 이거를 그래프, 함수로서 해결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되겠죠? 자,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18번. 네, 좋습니다. 18번 시작하겠습니다. 포물선 y는 x제곱 마이너스 ax와 직선 y는 x 마이너스 2a 플러스 1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고 한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면 요거는 최고차항계수 양수인 2차 함수죠. 그리고 여기는 직선, 기울기가 1이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긴 이런 직선인 겁니다, 지금. 그럼 이렇게 되기 위해서 1번 실수 a 값의 범위를 구합시다. 당연히 어떻게 합니까? 연립해서 푸는 거죠, 이거는. x제곱 마이너스 ax 이퀄 x 마이너스 2a 플러스 1로 만들어서 이 식의 무엇이 판별식이 0보다 크면 되겠습니다. 정리하니까 x의 제곱 넘기니까 마이너스의 a 플러스 1의 x 플러스 2a 마이너스 1은 0이 되고요. 이 식의 판별식을 구했더니 이 식은 b의 제곱 마이너스 4ac 가 0보다 크면은 문제의 조건을 만족하지요. a의 제곱 2a하고 마이너스 8하니까 마이너스 6a 플러스 1에 플러스 하니까 플러스 5가 0보다 크고요. 요거 인수냅니까? a 마이너스 1, a 마이너스 5. 따라서 이 만족하는 범위 a는 5보다 크다. 또는 a가 1보다 작다. 이게 답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이거는. 그러니까 2차 분식만 풀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교점이 모두 x축의 위쪽에 있을 때 실수 a 값의 범위를 구합시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 두 번째 문제 좀 더 어렵죠. 요 점하고 요 점이 지금 교점인데 이 교점이 x축 위에 있어야 된대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x축이 뭐 이런 식으로 있으면 되는 겁니다, 이게. 됐어요? 이 교점을 찾아요, 교점을. 근데 교점을 찾는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결과적으로 이렇게 생긴 방정식의 근이 뭐야? 이것의 교점의 x좌표가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2차 방정식 배웠었죠. 그러니까 이 방정식의 두 근이 알파하고 베타였어요. 그러면 이게 알파고 이게 베타인 겁니다, 지금. 근데 문제가 교점이 모두 x축의 위쪽에 있다는 뜻은 이거 x의 알파 베타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것의 함수값, 이것의 y좌표가 0보다 커야 되는 겁니다. 그 무슨 말이죠? 이거 지금 요 점이라고 하는 것은요, 요 포물선이나 이 직선의 지금 y좌표를 따지는 거거든요. 여기다가 지금 알파를 대입하게 되면은 뭐가 되는 겁니까? 이제 2차식은 좀 복잡하고 1차식은 좀 간단하니까 알파 마이너스 2a 플러스 1이 0보다 크다는 뜻입니다. 알겠습니까? 또 마찬가지로 베타 마이너스 2a 플러스 1이 0보다 크다는 것입니다. 네, 이 말인 거예요, 지금.
알겠어요?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요 두 함수 값이 0보다 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해야 되는지를 지금부터 따져보는 거야. 그런데 알파, 베타가 숫자로 딱 떨어지는 게 아니잖아. 왜냐면 알파, 베타는 요것의 두근이 알파, 베타니까. 여기서 뭐가 나옵니까? 바로 2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와의 관계가 나옵니다. 알파, 베타를 직접 구할 수는 없지만 알파 플러스 베타는 구할 수가 있어요. 이게 뭡니까? A 플러스 1이야. 알파, 베타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2A 마이너스 1인 거야, 이렇게. 됐어요? 합과 곱을 구할 수가 있어. 그랬을 때 지금 우리가 뭘 말을 하는 거야? 뭘 말을 하는 겁니까? 이게 둘 다 양수가 돼야 되는 거야, 둘 다 양수. 자, 그럼 이제 잘 봐봐. 잘 봐봐요. 우리가 그냥 이 문제하고 상관없이, 자, 이 문제하고 상관없이 그냥 개념. 어떤 식의 두근이 전부 다 양수야. 이랬을 때 우리는 이걸 가지고 문제를 어떻게 풀었었더라? 둘 다 양수야 라고 하는 것은 이것의 합도 양수이고 이것의 곱도 양수이다, 이렇게 문제를 푼 거 아닙니까? 물론 여기서 이제 뭐가 있냐면 허수가 되는 경우가 있었어요. 허근이 되면 합도 양수, 곱도 양수지만 실제로 각각은 양수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게 전부 다 실수라고 하면은 곱이 양수인 것은 양양 아니면 음음밖에 없는 거 아니야? 근데 그와 동시에 합도 양수가 되는 것은 양양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실수 조건이 있다고 치면은 이 식이나 같은 말인 겁니다. 왜 지금 이 문제를 할 때 얘기하냐면요, 요거를 동시에 만족하는 범위를 구하는 게 2번 문제입니다. 근데 이 알파, 베타를 구할 수가 없는 거야. 근데 알파, 베타의 합과 곱은 구할 수가 있지요. 이 알파, 베타를 각각 구하려면 근해 공식이 집어넣고 굉장히 복잡한 식이 나오는데 합과 곱은 쉬우니까 합과 곱이 양수다를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면 요게 알파인 거야. 알겠어요? 이게 베타인 겁니다. 이 네모도 양수, 이 네모도 양수이다를 푸는 것은 이 네모들의 합도 양수, 이 네모들의 곱도 양수를 푸는 거고요. 단 전제 조건이 이 네모 각각이 실수란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그 말은 A는 당연히 실수니까 알파, 베타가 실수란 조건이 필요하고요. 알파, 베타가 실수란 조건은 문제에서 이 첫 번째에서 풀었습니다. 이 식 자체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라는 것은 실근이 있다는 뜻이고요. 이 방정식 실근이 있으려면 판별식이 0 이상이 돼야 되고요. 서로 다른 값이면 이런 식의 조건이 문제에서 필요한 겁니다. 알파, 베타 같은 값이면 등호가 들어가는 겁니다.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최종적으로 쌤이 이렇게 풀 겁니다. 이 첫 번째가 있는 이 전제하에서, 그 말은 무슨 말이야? 실수란 전제 조건이 있으니까. 그랬을 때 이것의 합도 양수, 곱도 양수라는 것으로 문제를 풀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합이 뭐냐라고 봤더니 이런 거죠. 이것의 합은 알파 플러스 베타 마이너스 4a 플러스 2가 되는 겁니다. 알파 플러스가 이거니까 따라서 마이너스 3a 플러스 3이 0보다 크다가 돼서 이걸 풀게 되면은 a는 1보다 작다가 되는 겁니다. 이걸 반드시 만족해야 돼요. 첫 번째, 합이 양수인 거야. 자, 두 번째, 곱도 양수가 돼야 되는데 써보겠습니다, 쌤이. 자, 알파 마이너스 2a 플러스 1, 베타 마이너스 2a 플러스 1. 요게 양수가 돼야 돼요. 자, 이거 정리를 하니까, 여기 정리하니까 알파, 베타. 그 다음에 이 알파랑 나머지, 베타랑 나머지니까 이 식은 플러스 알파 플러스 베타의 마이너스 2a 플러스 1. 그 다음에 나머지 곱하게 되면 플러스 마이너스 2a 플러스 1의 제곱. 네, 이렇게 정리가 되고요. 알파, 베타가 문제에서 나왔네. 뭡니까? 2a 마이너스 1이고 플러스 이 알파 플러스 베타가 a 플러스 1이니까 요 식에다가 a 플러스 1을 대신 집어넣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전개하게 되면은 뭐가 되나요? 마이너스 2a의 제곱 플러스 a 마이너스 a니까 마이너스 a 플러스 1. 자, 이거 계산해 봐야 돼요. 정리하니까 플러스 4a 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1. 이게 어떻게 되면 돼요? 0보다 크면은 곱도 양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각각이 양수인 걸 풀기 위해서 각각이 양수를 내면은 이 각각이 실수란 전제하에서 합도 양수, 곱도 양수가 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걸 갖다가 풀려고 풀면 되겠죠. 정리하니까 마이너스 2a 제곱 플러스 4a 제곱이니까 플러스 2a 제곱이죠. 2a 제곱. 여기는
2a 마이너스 a 마이너스 4a네. 그러면 마이너스 3a 상수항 1, 1, 1 플러스 1 이렇게 나옵니다. 정리하니까 인수분해 됩니다. 2a 마이너스 1 a 마이너스 1이 0보다 크다가 돼서 a를 풀게 되면은 2분의 1보다 맞죠? 예. 2분의 1보다 작고 a가 1보다 크다가 되는 겁니다. 네. 2분의 1보다 작거나 1보다 크거나 2분의 1보다 작거나 1보다 크거나 앞에 범위는 a가 1보다 작다. 그래서 공통범위 구하면 돼. 근데 공통범위는 실수란 조건이 필요하기 때문에 맞아요? 판별식 0보다 작다. 이 조건이 필요한 거야. 근데 여기 또 역시 1보다 작다는 조건이 있는 거잖아. 맞아요? 그래서 이거를 모두 만족하는 범위가 보입니까? 네. 이게 모두 만족하는 범위겠습니다. 그래서 A의 답은 2분의 1보다 작다가 되는 겁니다. 실제로 이 문제는 판별식에 대한 고려는 할 필요가 없는 문제였어요. 실제로는. 그러나 정확하게 풀려면은 이 판별식에 대한 조건 1보다 작거나 같다. 실제 작거나 같다야. 예, 서로 다른 근이면 1보다 작다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5보다 크다. 이걸 반드시 고려를 하셔야 되고요. 이 세 개를 모두 만족하는 범위가 어차피 이것이기 때문에 네, 정답은 2분의 1보다 작다 되겠습니다. 자, 문제가 만만치 않죠? 19번 보겠습니다. 자, 19번도 개념상으로 굉장히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문제인데 알고 보면 별것도 아닙니다, 또. 자, 강의 듣고 완벽하게 이해를 해주세요. 자, 어떤 문제인 거 하니 A, B, C가 양수일 때 2차 부등식, 2차 부등식에 해가 있으면 이것임을 보이십시오. 자, 이게 해가 있다는 말이 뭐냐면 연립부등식의 해니까 요것에 해가 있다는 뜻은 이런 말인 거죠. 요걸 이제 풀면은 어떻게 나오는 거야? X가 알파보다 크고 베타보다 작다 이렇게 나오지 않겠습니까? 자, 이걸 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X가 뭐 감마보다 크고 델타보다 작다 이런 걸로 나오지 않겠습니까? 해가 있다는 뜻은 첫 번째 것의 범위가 이렇게 되면 두 번째 것의 범위가 뭐 이렇게 되거나 또는 뭐 더 크거나 이런 식으로 되면서 공통 부분이 있으면 되는 거야 이게.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죠? 이런 말인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제 이걸 갖다 따져봤는데 요거를 봤더니 이 두 식이 완전히 다른 게 아니라 요 두 식이 보니까 개수들이 무슨 관계가 있는 거야. 그래서 첫 번째 근이 알파부터 베타 사이라고 하면 두 번째가 이게 아니라 뭔가 이 위에 거랑 관계가 있는 그런 느낌인 겁니다. 이해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 식을 자 같이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것의 범위가 이것이란 말은 이 식이 지금 2차 부등식이니까 이 식은 A의 괄호 열고 X-알파, X-베타가 0보다 작다로 인수분해가 된다는 뜻 아니에요? 맞아요. 그냥 가정하겠습니다. 예, 알파하고 베타는 베타가 크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걸 풀면은 이렇게 된다는 뜻이야. 이 식을 정리하면 A의 괄호 열고 X- 그냥 이렇게 할까요, 그냥? 이 식하고 이 식이 똑같은 식이니까 이 식을 근과 계수와의 관계로 따져보면은 맞아요? 얘가 능령이 되는, 그러면 이 식이 능령이 되는 x값이 두 개가 있는 거죠. 하나가 알파, 하나가 베타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만족하는 것은 알파가 뭐가 되는 거야? 알파 플러스 베타가 뭐가 되는 거야? 두근의 합은 a분의 b. 두근의 곱, 알파 베타가 뭐가 되는 겁니까? 네, a분의 c. 요 말인 거예요 지금. 문제에서 A, B, C가 양수라고 나와 있으니까 합도 양수, 곱도 양수니까 일단 알파, 베타는 둘 다 양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수직선상에서 여기가 0이라고 치면 여기가 알파, 여기가 베타 이런 느낌인 거야. 그리고 첫 번째 걸 만족하는 범위가 이렇게 나온 겁니다, 지금. 됐습니까? 그럼 이거를 토대로 두 번째 것을 만족하는 범위 찾으면 되는 거야. 그런데 이 식에서 지금 두 번째 걸 봤더니 이 A, B, C가 지금 이거랑 관계가 있는 거잖아. 따라서 두 번째 식일 근을 알파, 베타를 통해서 표현을 해보려고 하니까 이걸 전부 다 여기 표현해볼까요? B자리에는 알파 플러스 베타의 A를 대입합니다. 자, C자리에는 알파, 베타의 A를 대입해서 이 두 번째 식을 다시 한번 쓰면은 알파, 베타 A의 X제곱 마이너스 B자리에 뭐가 된다고요? 알파 플러스 베타의 AX 여기는 A, 0보다 작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A 값이 양수니까 양수를 싹 다 지우시면은 이 식은 인수분해가 예쁘게 되는 문제입니다.
맞습니까? 알파, 베타, 1, 1, 마이너스, 마이너스 하면은 이렇게 돼서 이 식이 알파 x 마이너스 1, 베타 x 마이너스 1, 0보다 작다가 되고요. 됐어요? 이걸 만족하는 범위가 뭐가 되는 거야? x는 알파분의 1과 베타분의 1 사이 값이 되는데 양수에 대해서 알파하고 베타는 베타가 큰 거야. 그럼 역수를 취하면 이걸 만족하는 범위는 알파분의 베타냐? 알파분의 1과 베타분의 1은 알파분의 1이 큰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범위가. 되겠어요? 기가 막히죠. 그러니까 실제로 여기 주어진 식은 식 개수가 이렇게 달라지기 때문에 요것의 범위가 알파부터 베타까지라고 하면은 요것의 범위는 알파분의 1하고 베타분의 1 사이가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건데 이걸 이제 이 그림에 그려가지고 문제의 교집합이 있으면 되는 거야. 그럼 교집합이 없을 수 있습니까? 있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이게 베타분의 1이고 이게 알파분의 1이면 답이 안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또는 이렇게 되면은 이게 알파분의 1하고 베타분의 1 이렇게 되면은 또 답이 안 되는 겁니다. 답이 되려면 어떻게 돼요? 이 알파분의 1하고 베타분의 1이 겹치려면은 이런 느낌이 되는 이런 느낌. 이런 느낌. 알겠습니까? 근데 그런 느낌이 되는데 베타분의 1이 더 작기 때문에 여기가 베타분의 1. 여기가 알파분의 1. 이렇게 되면 되는 겁니다. 그럼 이게 교집합이 나오는 거예요. 또는 뭐 이렇게 돼도 되죠. 이렇게 돼도. 여기가 베타분의 1. 여기가 알파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죠. 역시 교집합이 나옵니다. 네, 이렇게 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두 가지를 딱 봤을 때 두 가지 다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지금 하나의 숫자를 하나수를 역수를 취한 거잖아. 보세요. 알파부터 보면은 이게 알파면 이게 알파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야. 알파분이 더 큰 겁니다. 빨간색인 경우에는. 노란색이 마찬가지입니다. 알파가 여기면 알파분의 1이 더 큰 겁니다. 그래서 알파는 어느 경우건 알파는 0에서부터 1 사이 값이 되는 거야. 양수기 때문에 0보다 크고요. 지금 보면은 알파하고 알파분의 1, 알파하고 알파를 비교하면 역수를 취한 게 더 큰 값이란 말은 1보다 알파가 작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마찬가지야. 베타도 이게 베타고 이게 베타분의 1입니다. 또는 이게 베타고 이게 베타분의 1입니다. 베타분의 1이 더 작은 값이 되는 거지. 그 말은 베타는 무조건 1보다 크다는 뜻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말하면 이런 뜻인 거야. 원래 주어진 식이 지금 알파하고 베타 사이에 이런 값이 지금 첫 번째 범위가 되는 거잖아. 근데 알파는 1보다 작고 베타는 1보다 크기 때문에 1이라고 하는 값이 여기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엄청난 식이 나온 거야. 왜 그러냐면은 지금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생긴 식을 만족하는 거 보이는 건데 이 a-b 플러스 c는 a-b 플러스 c는 여기 x에 뭐가 대입하는 겁니까? 2를 들어가는 거잖아. 맞아요? x에 2를 집어넣는 겁니다. 근데 x에 2를 집어넣는 게 지금 음수임을 보인다는 뜻인 거잖아요. 그럼 실제로 1이라고 하는 게 이 알파하고 베타 사이에 있다는 뜻인 거예요, 지금. 이거를 얻었기 때문에 이걸로부터 뭔가 증명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해볼게요. ax의 제곱 마이너스 bx 플러스 c가 0보다 작다의 요 부등식의 해가 방금 알파하고 베타 사이라고 나와 있죠. 요거를 2차 함수로 보는 겁니다. 2차 함수로 보면 x축. 이렇게 되는 거죠. 왜냐면 최고차항에서 양수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가 알파고요. 여기가 베타가 되고요. 이게 0보다 작다는 범위는 알파하고 베타 사이가 되는 겁니다. 근데 방금 확인하기로 1이라고 하는 값이 알파하고 베타 사이에 있는 걸 확인했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1일 때 함수값은 반드시 뭐가 됩니까? 음수가 되기 때문에 따라서 a 곱하기 1 빼기 b 곱하기 1 더하기 c라고 하는 게 0보다 작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구하는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키가 뭐냐면요. 숫자 1이라고 하는 게 키입니다. 근데 그 키를 어떻게 얻습니까? 문제에서 얻고자 하는 게 a-b 플러스 c가 0보다 작은 걸 보이는 거니까 결국에는 그 x에 2를 집어넣은 거랑 먼저 확인하는 거야. 그리고 그 1에 대한 관건이 뭡니까? 알파랑 알파분의 1, 베타와 베타분의 1 사이의 관계가 어느 게 더 큰지 작은지를 통해 갖고 파악한다는 그런 의미로서 이해하는 문제입니다. 굉장히 고급 문제고요. 문제가 방정식, 부등식, 함수, 근과계수와의 관계 모두 다 총체적으로 들어가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대망의 15단원 마지막 문제를 풀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마지막 문제 역시 수능형 문제입니다. 수능 문제가 이런 식으로 조건을 해석하는 문제가 등장을 하고요. 수학 상편의 유종의 미를
걷어보겠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다음 두 조건을 만족하는 실수 AB가 존재하도록 하는 자연수 N이 자연수군요. 자,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AB가 존재해야 돼. 그러기 위해서 N은 어떤 것들이 됩니까? 첫 번째는 방정식이 두 개네. NA-A제곱, NB-B제곱은 100. 그러니까 무슨 말이지? 식이 형태가 똑같죠? 이것도 100, 이것도 100. 이 말인 거예요, 지금. 문제가 지금 방정식 문제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B하고 A를 뺀 값이 0하고 2분의 A 사이가 된다. 그 말은 B가 더 크다는 뜻이고요. 이거를 이 상태로 수식으로 풀려고 하면 풀기가 힘듭니다. 이 단원의 목적이 뭡니까? 2차 부등식 푸는 거죠. 그러면서 배웠던 개념이 2차 부등식과 2차 함수. 사실은 쌤이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 할 때 설명했지만 고등학교 이 수학 상편에 제일 중요한 게 방정식 부등식을 그 자체로 푸는 게 아니라 함수와 연관지어 생각하는 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고요. 하편에서 더더욱 더 함수를 집중적으로 배우고요. 뒤에 가서 미분, 적분 싹 다 함수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이렇게 여러분이 해석을 하셔야 돼요. 요 식과 식이 똑같잖아 지금. 우리가 y는 nx 마이너스 x제곱이라는 이런 식을 생각해. 이걸 우리가 fx라고 한번 생각해봐. 그러면 요 식의 의미는 뭐냐면요. fa가 100이란 뜻이야. fb가 100이란 뜻이야.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겠습니까? fa가 100, fb가 100. 근데 왜 이렇게 이해를 했냐면요. 지금 여기 주어진 식이 x에 관한 몇 차식입니까? 2차식이고 최고점 계수가 음수인 2차식이지. 그러니까 실제로 이 그래프가 이렇게 생긴 함수가 y는 x제곱이고요. 요 대칭축이 얼마입니까? 2분의 n이라는 게 대칭축입니다. 그랬을 때 지금 n값을 모르기 때문에 지금 이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고 그랬을 때 지금 A하고 B를 대입했을 때 100이라는 뜻이고 두 번 조건을 봤더니 A하고 B는 0이 될 수가 없죠. 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 말은 요게 이런 식으로 Y는 100을 떠올린다고 치면은 맞아요? 요때 요 값과 이때 요 값이 있으면 그 중에서 지금 넘기면은 B가 A보다 큰 값이니까 여기가 B이고 여기가 A라는 말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기막힌 문제인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함수로 사고를 하는 거죠. 다시 보겠습니다. 여기 주어진 이 방정식을 봤더니 어떤 동일한 패턴에 A를 집어넣은 거랑 B를 집어넣은 거 동일하게 100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동일한 패턴을 봤더니 이게 2차식 형태인 겁니다. 그러면 그 2차식에 동일하게 100이 나오는 방법은 이런 형태인 거예요, 지금. 근데 문제에서 B가 A보다 크다고 나와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A를 대입해도 100이 나오고 B를 대입해도 100이 나오고 X제곱 아니죠? X제곱 뭐야 NX 마이너스 X의 제곱이에요. 이렇게 생긴 그래프입니다. 알겠습니까? 이렇게 나온 거예요, 지금. 자, 그리고 요 식을 이제 마지막으로 풀어야 되는 겁니다. B 마이너스 A가 이렇게 되는 걸 찾는 건데 실제로 A하고 B는 뭐냐면요. 요 두 직선과 2차 함수의 교점이야. 그러니까 이 A, B는 사실 어떤 방정식의 근이냐면요. 자, fx는 100의 근. 이 두 근이 A하고 B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근데 fx가 뭡니까? nx-x제곱은 100이고요. 이항하면은 x의 제곱 마이너스 nx 플러스 100은 0의 두 근이 a, b인데 이걸 근과 계수와 관계로서 우리가 a 플러스 b가 얼마입니까? n이고요. a, b가 얼마입니까? 100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 뭐 찾고 싶습니까? b 마이너스 a가 2분의 n보다 작거나 같은 것을 범위를 구하는 거야. 당연히 0보다 크다는 것은 나와 있고. 뭐 이걸 풀려고 하면 이걸로부터 우리가 n에 관한 식으로 AB를 어차피 AB를 구하는 게 아니라 n의 값을 구하는 거니까 AB는 없애버리려고 하거든요. 어떻게 없앨 수 있습니까? 이걸 제곱하게 되면은 B-A의 제곱은 4분의 n의 제곱이고요. 뭐 당연히 0 이상이고요. 볼 것도 없고. 0이 될 수 있습니까? 없네. 같을 수가 없으니까. 이걸 풀면 되는데 이게 뭐냐면요. a 플러스 b를 제곱한 다음에 4ab를 빼주면 되겠죠. 따라서 이 값이 n의 제곱 마이너스 4ab니까 400. 요 값이 4분의 n제곱이 되겠고 요 값이 0보다 크다는 것까지를 풀 수 있습니다.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요거를 풀면 되고요. 요거 풀었더니 넘기니까 n의 제곱이 40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n은 20보다 크거나 n은 마이너스 20보다 작다가 첫 번째 범위가 나왔고, 두 번째는 이제 요걸 풀면 되는 거죠. 정리하니까 4분의 3n 제곱은 400보다 작거나 같다가 나와서 n의 제곱은 이거 좀 복잡하다. 3분의 1600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는데 그냥 바로 하겠습니다. n이 어차피 자연수기 때문에 맞아요? n이 자연수기 때문에 이건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n은 20보다 큰 것만 고민하면 되겠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n이 20보다 큰 수는 21, 22, 23, 24, 25, 26 이런 형태인데 요거를 만족하는 것은 자연수니까 n은 언제나 루트 3분의 40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는 거예요, 지금. 되겠어요? 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자연수기 때문에 당연히 0보다 큰 거야. 근데 위의 조건에서 20보다 커야 되는 거야. 따라서 최종적 조건은 20보다 크고 요 범위를 찾으면 답이 되겠습니다. 요 값은 20보다 큰 값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답이 되는 거야. 근데 이게 정수가 아니니까 좀 힘들잖아요. 이걸 갖다가 어떻게 할까요? 루트 안쪽으로 집어넣게 되면은 루트 3분의 1600입니다. 근사값으로 구하면은 3분의 1600은 대강 355, 339, 533.33 이렇게 가는 숫자입니다. 그 값은 루트 533. 얼마인데 20보다 큰 수니까 21부터 확인해 볼까? 533 우리가 알고 있는 완전 제곱식 중에서 533 근접한 게 뭘까요? 25의 제곱이 얼마야? 625. 24의 제곱이 얼마야? 이게 12의 제곱이 얼마입니까? 128이잖아. 144잖아. 12의 제곱이. 144에 4를 곱한 거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뭐 이걸 제곱한 게 편한가? 하여튼 뭐 계산해 보시면은 4416, 4416, 4416, 576입니다. 23의 제곱은요? 요거는 23 그냥 곱할까요? 23. 그럼 69, 46 하면은 529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여기 533이라는 숫자는요, 요 23의 제곱보다는 큰 수고요. 576보다는 작은 수기 때문에 24의 제곱 값이 23. 얼마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최종적인 정답은 23. 얼마보다는 작거나 같고 20보다는 큰 수가 답이니까 정답은 21, 22, 23이라는 이런 수가 답이 되겠습니다. 자, 조건을 해석하는 방법들 이해하겠습니까? 특히나 이 가조건을 보고 2차 함수나 2차식을 떠올리는 과정이 아마 만만치 않을 겁니다. 그런데 거꾸로 동일한 식이 반복되기 때문에 이거를 A 대입해서 식 하나 얻고 B 대입해서 식 하나 얻는다는 이런 느낌보다는 2차 방정식을 떠올려갖고 문제를 푸는 게 더 고등학생스러운 방법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자, 이렇게 상편의 모든 문항들 풀이가 끝났습니다. 자, 공부하느라 고생이 진짜 많았었고요. 이번 시간 시작할 때 말했지만 여러분이 대한민국 상위 1%입니다. 1%가 아니야. 0. 몇 %야. 왜냐면은 이 자체가 누구나 다 완강을 하는 그런 게 아니라 실제로 실력 정석을 공부하는 학생들 자체도 이미 대한민국에서 소수고, 그죠? 우리가. 이 마지막까지 마침표를 친 학생은 더더욱 적은 숫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충분히 칭찬받아 마땅하고, 지금 이 공부하는 것처럼 그 느낌 그대로 더 호흡을 가다듬어서 하편, 그리고 뒤에 뭐 미적분, 수학원, 수학2 쭉 같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되겠습니까? 자, 쌤 마무리하고요. 다음 강좌에서 만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